자, 시험을 해보니까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있고, 자, gx라는 함수가 그 f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 자, 절대값이 둘러싸인,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를 정적분하게 되면 이 함수값이 당연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치? 자, 양의 면적들을 적분하는 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얘가 그냥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죠? 그리고 전체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아. 자, 일반적으로 눈에 보일 때 관성에 의해서. 자, 그런데 가속번을 보니까 얘가 gx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한 개가 아니야. 그치? 사실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의 대상을 더해서 0 되려면 둘 다 각각이 얼마 될 때밖에 없냐면 0 될 때밖에 없는 거다. 그쵸? 근데 절대값이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절대값 그래프가 정적분이 0이 되려면 적분 구간의 아랫부가 밑뜻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러운 건 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게 힌트는 줍니다. 내가 사실 적분할 때 신경 쓸 것은 이 함수값의 부호뿐만 아니라 적분하는 방향성도 잘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시 생각을 합니다. x가 음수가 되면 여기 있는 이 정적분 결과도 음의 값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정적분한 결과의 절대값을 씌운 것은, 자, 바탕 자체가 절대값이니까 얘는 정적분 결과가 양의 면적이든 음의 면적이든 무조건 0보다는 어떤가? 크거나, 그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얘랑 지금 두 개 더해서 빵이 되도록 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이 정적분이 무슨 수일 때 0을 만들 수 있냐면 음수가 될 때이거나 0일 때만 gx의 정적분 값이 0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값의 범위가 쭉 생겼는데, 자, 근데 얘가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왜 이런 범위로 나오는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해봐야 되는 거. 자, 그럼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절대값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얘기니까 ft의 그래프를 이렇게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걸 다 분류해놓고 그려본다 치면, 자, 0을 음수인 곳에서 일단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가가지고 x가 이렇게 왼쪽으로 점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요 ft 그래프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ft dt의 절대값은, 절대값 씌우기 전에 상차항 계산해 봅시다. 자, 요 면적을 내가 s라고 두게 되면 이 정적분 결과는 사실 마이너스 s가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자, 절대값을 씌우면 어쨌든 얘는 무조건 양의 면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다시 얘가 이제 접혀 올라가 있는 절대값 그래프 안에서 0에서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물론 이 면적이 크기는 s가 되는 거지만 양의 면적을 음의 방향으로 적분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의 0에서 x까지일 때 절대값 ft dt라는 것은 플러스 s가 아니라 무슨 s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s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자, 그럼 이 둘의 합이 지금 gx로 정의가 되는데 이때 합 gx는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0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그래서 이 x값이 지금 유일한 한 순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음의 함수값 0에서 출발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음의 함수값을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 정적분 결과가 계속 0일 거다. 그럼 얘가 갑자기 왜 마이너스 7에서 딱 하고 끊길까? 자, 당연히 뭔가 함수의 변화가 생길 때 저기 있는 구간의 경계가 지워지는 거겠다. 그죠?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게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쭉 음의 함수값을 유지하다가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순간에 바뀌는 순간에 분명히 마이너스 7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적당히 감으로 때려 잡아도 문제가 분명히 풀릴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해서 여기 경계가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것까지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엄밀하게 왜 마이너스 7 이전에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자, 만약에 그럼 여기 마이너스 7까지의 면적의 셈이 나지 a라고 잡아보자. 자,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쪽에 x가 좀 더 흘러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구조에서 0에서 x까지의 ft dt는
자, 얘는 지금 음의 면적 마이너스 a랑 여기 x까지 적분한 면적을 다시 s라고 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s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요 양의 면적이 크냐 음의 면적이 크냐에 따라서 어쨌든 부호 바꿔서 튀어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s-a로 나오거나 아니면 a-a 이렇게 두 가지. 아니 방금 전에 생각했는데 어떻게 까먹지? 아니 채나 문자인 왜 계속 오는 거야? 아 잠깐만, 내가 녹화를 하고 정부 기간이 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된다 치면 s는 지금 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면적이 되면 얘는 변수로 설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개 지금 합을 하게 되면 2a가 남게 되는데 2a라는 면적자 있어요. 면적 자체는 지금 0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죠? 얘도 그러면 0이 될 수는 없는 구조라서 납치 이전에서 이제 더 이상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뺏겨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나아 조건 한번 봅시다. 나아 조건은 이제 양수 쪽에서는 뭔가 함수의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데, 이번에 gx가 8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범위는 4p부터 7p까지다. 자, p가 양수예요. 뭔가 느낌이 와. 그렇잖아? 여기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7을 잡아줬어. 우리가 이 이차함수 그래프 생각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출발하는 시작지 0이 사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가장 먼저 했을 거고, 근데 여기 0을 잡으면 뒤쪽에 있는 조건이 성립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 치면, 자 이제 x가 음수인 건 해석이 끝났으니까 x가 이렇게 양수에 왔을 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x가 양수에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적분의 이 정적분이 사실 0에서 x까지의 이 면적을 라지 s라고 두면 앞쪽에 있는 이 정적분의 수치도 당연히 s가 되겠죠.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그럼 다시 정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것도 당연히 s가 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라면 gx가 항시 ES로 나와. 근데 ES는 고정된 값이 아니잖아. 얘가 지금 변수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분명히 81이 되는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어야 돼. 그런데 얘는 그 순간이 한 번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뭐로 정해졌냐면 구간으로 정해졌어. 그럼 구간으로 정해졌다는 말은 또 이 말이야. 81이 꾸준히 나오는 순간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일정하게 상수로 유지되는 순간이. 그래서 0이 지금 이렇게 절편에 있을 때나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GS가 ES가 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0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함수값이 음수인 곳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되고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느낌이 와. 여기가 몇 P일 것 같고 4P일 것 같고, 그럼 7P는 왜 생길 걸까? 얘랑 얘랑 면적이 어떻게 되는 순간? 그치, 같아지는 순간에 7P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이 생각 말고 드는 생각이 없으면 일단 이걸로 풀어야지. 그치,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시간이 나면 검증이라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풀어야지. 마지막에는. 자, 그러면 얘가 왜 4P가 되고 7P가 되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마찬가지. 이것처럼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쓱 그려놓고, 자, 마이너스 7이고, 모든 문제가 맨날 항상 깔끔하게 딱딱하게 성리자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진 않단 말이야. 자, 여기 경계를 그냥 A랑 B라고 한번 더 볼게. 이렇게 된다 치면, 자, 나의 X 값이 만약에 0과 A 사이에 있었다고 쳐보자. 자, 그럼 인테그랄의 0에서 X까지의 FT. 자, 요 면적을 S라고 둔다 치면, 얘는 플러스 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S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접올리게 되면 접올린 그래프에서 자, 인테그랄은 0에서 X까지 절대값을 그리니까 플러스 S입니까? 마이너스 X입니까? 그렇지, 플러스 S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이 둘의 합이 지금 GX가 되는 거니까 이때 GX는 ES가 돼요. 그럼 X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ES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 얘는 지금 변수인 거지. 그럼 꾸준히 81이 나오는 사람은 당장 만들어질 수는 절대 없는 상태야. 자, 그럼 언제부터 상수가 만들어질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은 이제 A까지의 정적분을 하게 되면 자, 요 면적이 2배가 될 거니까 요 면적은 이제 그냥 하나의 상수 RJ라고 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X가 여기 있는 A를 지났을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를 봅시다. 자, X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X가 A보다 크고 하고 B보다 작을 때를 얘기해보면 A인 순간에서는 일단 A라는 면적이 2개 만들어지니까 G에 있는 2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상수가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요 면적으로 우리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에 0에서 X까지 FTDT. 자, 무슨 A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T가 더해지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된 거.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 그럼 X가 A와 B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B라는 관계를 어디서 잡은 거냐면 요 둘의 면적이 같아지는 순간에 잡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라지 S 값은 T 값은 라지 T 값은 X보다는 작은 값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알맹이에 있는 수치는 자 T가 작은 값이고 음수가 양의 값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음수가 되면서 두 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A-T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인테그랄의 0에서 X까지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지? 자, 얘는 무조건 양의 면적 대전하는 거니까 A라는 면적에다가 T라는 면적이 무조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럼 이 둘의 합이식은 또다시 몇 A가 되냐면 2A가 되는데 이 2A가 어차피 상수다라는 생각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같은 면적이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일정한 면적으로 상수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 일정한 상수가 지금 몇이 된다는 얘기냐면 8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면적이 이제 2분의 81이 되도록 하는 경계의 양수 4P와 7P가 생긴다라고 정해지는 거죠. 여기 뭐? 2분의 81이 생기는 거고 68이 나왔을까? 47에 28이 나겠다. 그래서 여기 경계가 잡히고 여기 이제 면적이 같아지는 곳이 7P가 되니 우리의 이차함수의 이제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주면서 자, 우리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4P가 되고 좀 또르륵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0이 있을 거고 이 면적이 두 개가 2분의 81, 81 되는 순간에서 7P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 됐나요? 그럼 함수식 fx의 작성부터 해야 될 건데 fx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만 돼 있지 그게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그대로 얘를 k에 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4p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정적분의 조건식도 두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알 수 있는 거 다른 면적은 모르지만 0에서 4p까지가 2분의 81이라는 걸 안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생각부터 해보자. 0에서 4p까지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접근이 편할 거야. 그치? 0에서 출발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 4p에서 7p까지 할까? 아니지. 우리가 면적이 같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0에서 어디까지 땡기면 되니까? 7p까지. 그치? 그럼 0에서 7p까지 K는 나올 거예요. 그럼 K는 이 정적분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까? 없어. 우리는 0에서 7p까지 여기 있는 이 식을 정적분해서 0된다라고 쓸 거거든. 이해했어? 그럼 네가 0될 거면 K가 0일 수는 없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 P에 대한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식이 숫자가 되게 크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7P이기 때문에. 근데 그 7P를 조금 간단히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야. 당연히 얘는.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x제곱에다가 7-4px에다가 마이너스 28p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거 정적분에서 7p 나온다 치면 3분의 1 곱하기 7p 전체 세제곱 생길 거고 다시 플러스에 2분의 1분의 7-4p에 또다시 7p의 전체 제곱 생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8p랑 7p 곱하는 거죠. 그럼 또 7p가 몇 개 있을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8p에서 마이너스 4 꺼내고 나면 7p의 전체 제곱이 빵이 된다라는 생각이니까 이걸 열심히 계산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공통인수 7p의 제곱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p는 어차피 0이 아니라서 다 약분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간단히 빨리 p를 정하시고 알겠어요? p 정하고 나서 이제 0에서 4p까지의 정적분이 마이너스 28분의 1임을 281임을 계산하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라는 것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15번을 해석하고 자 마무리 계산 직접 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관성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약간 방향성을 틀어서 항상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사고 유연하게 만드시고 7페이지로 갑시다. 20번이에요.
자, 20번도 처음 해보면 에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그냥 2번 보고 3번 보면 별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번부터 볼게요. 상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 자, 최소값을 갖는 함수 fx가 있고 그 fx는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로서 마이너스 2 이전에 드러날 함수식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그려야겠다는 생각이고 자, 마이너스 2 이상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A에서 함수 그래프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좀 잘 구상해서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인데 자, 이때 지금 이 fx랑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그래프와 x 플러스 2의 a승 곱하기 y 마이너스 t는 0이라는 자, 요 그래프가 이들이 만나는 점개수가 교점 개수가 한마디로 gt라는 함수로 정의가 된다. 자, 그때 이 gt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얘를 만족하는 t의 최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최소값이 곧 누구의 최소값이라고 그랬냐면 함수의 fx의 최소값이랑 똑같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머릿속에 좀 저기 아리까리 합니다. 근데 모든 2의 a승의 값을 구하시고 갈수록 문제가 꼬일 것 같으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지문을 보면 되는 거니까 어쨌건 간에 fx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목적이죠. 왜냐하면 fx 그래프가 먼저 최소를 갖는다는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함수 그래프에 교점을 논하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 빨리 그립시다.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나의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이 8이 되고 자, 이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중요하니까 y는 7에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다는 생각.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2 이상에서 보면 2분의 1의 x-a승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2x승이 이렇게 증가하는 기본형이고 2분의 1의 x승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승에서 감소하는 구조가 되죠. 자, 근데 그 함수식 앞에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내 지수함수의 기본 구조인 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나의 지수함수가 생기게 될 건데 a 값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면서 만약에 이 a 값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때 마이너스 2라는 경계의 함수값을 먼저 계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얘의 함수값이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승이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고 플러스 10이 되는 건데 그럼 나는 이 값이 지금 2분의 1 그냥 역수치가 지금 해주래 귀찮네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승으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 2에 a 플러스 2승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건데 얘는 a 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은의 값일 수도 있고 충분히 커질 수도 있고 충분히 어떻게 될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점근선이 일단 y는 10이니까 분명히 y는 7이라는 점근선보다 위에 있는 상태가 돼요. 그치?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전제 조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는 경계 함수값이 누구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 7보다는 아래에 있거나 7이랑 어떤 값은 될 수 있다? 같은 값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부터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의 x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10이 되는 건데 이 값은 어쨌든 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7 이하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먼저 a의 범위가 생기겠죠. 자, 정리를 합시다. 7 넘어가고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를 넣어보면 2에 a 플러스 2승은 그러니까 지금 3보다는 크거나 같아 있고 얘가 4 곱하기 2의 a승이 3 이상이라고 되니까 2의 a승은 반드시 4분의 3 이상의 값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야, 창은이 어차피 2의 a승이니까 a의 범위로 바꿔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되죠. 아니면 a의 범위로 바꾸고 싶다면 a는 로그 2에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뭐 복잡하게 요것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이 전제 안에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려준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 그래프랑 자 여기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직선이죠. 그럼 이 직선은 t 값에 따라서는 무엇이 변하냐면 y 절편이 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값에 따라서는 직선에 뭐가 변하고 있냐면 기울기가 변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 2의 a승이라는 값은 지수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기울기와 절편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주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봤을 때는 이 직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에 잘 안 들어오므로 자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의 a 승분의 1의 x에 다시 마이너스 t 넘어가면서 플러스 2의 a 승분의 1 곱하기 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배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기울기를 생각해보자. 이 기울기의 부분은 반드시 무슨 수일까 현재?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수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그 t 값 따라서 t 값이 커질수록 위로 가는 거고 t 값이 작을수록 점점 어디로 간다는 생각? 아래로 내려간다는 생각인 거.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t 값이 적절히 이렇게 너무 작은 상태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가 없겠죠. 교점일 때는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걸까? 그쵸? 한 개가 되는 걸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날 때부터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함수는 무슨 값을 지날 때부터? 최소값을 그치 지날 때부터 교점이 두 개가 될 수 있고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간다고 두 개가 되지는 않아. 마지막 최대의 경계는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마이너스 2, 8을 지날 때 직전까지가 되겠지. 이해했어? 왜 최대를 묻는 문제로 바꿔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지나기 직전까지 지금 현재 t의 값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요 점을 지나기 직전에서는 그럼 t의 직전까지 되는 거니까 t의 최대값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가 없어. 등호가 안 들어갈 거니까. 근데 여기는 등호가 있는 상태니까 t의 무슨 값은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냐면 최소는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t의 최소가 언제 정해진지를 알게 된 거야.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 t의 최소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값이 곧 함수 fx의 최소값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t의 최소부터 찾으러 가보죠. t의 최소는 저기는 나의 직선 x 플러스 2의 a승 곱하기 y 마이너스 t는 0이라는 직선이 몇 콤마 몇에 지날 때냐면 경계의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10 지날 때예요. 그럼 이때 t 값이 t의 최소가 되니까 자, 열심히 넣고 계산하자는 얘기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자 y에 집어넣으면 자, 플러스 2의 a승 곱하기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승 플러스 10이 되고 자 그 뒤에다가 t를 뺀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가게 되면 t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그냥 정리합시다. 곱하면서 마이너스 2에 2a 플러스 2에 자 정리하면서 플러스 10 곱하기 2의 a승 자 이런 지수식이 만들어지는데 2차꼴의 지수식이니까 뭔가 연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치? 자 그럼 이 t의 최소가 정해진 이 값이 곧 함수 fx의 최소값이 되어야 되니까 이 fx의 최소값이 여기 지금 맨값을 치는 관계에서 이 함수값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곧 함수 fx의 최소인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승 된다 라는 형태의 지수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정리를 마음대로 하나 가보죠. 얘는 그럼 1차꼴의 식이고 2가 내려오면 4배가 되는 거니까 자 얘 다 넣어봅시다. 그럼 2에 2a 플러스 2승 자 네가 넘어오면서 자, 마이너스 10 곱하기 2a승 될 거니까 14 곱하기 2의 a승에 자 다시 마이너스 2 넘어오면서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여기도 이제 2차항의 개수 계산하듯이 2승을 앞으로 떨어뜨려주면 4가 될 거고 그럼 2 나누게 되면 얘는 2의 2a승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a승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2의 a승 값에 곱을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치환해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근계수 관계 바로 써도 되지 않을까? 얘를 만족하는 일단 이렇게 가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걸로 가봅시다. 그럼 얘를 이제 2의 a승을 나가제수로 치환하면 양수인 값에 대해서
자, 2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여기 대응되는 x 값은 현재 5조리 무슨 수일 수밖에 없냐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해 공식 써봐. 이렇게 되면 양수 더하기 양수도 양수고 그 다음에 7에서 빼기 루트 49 마이너스 8 해도 양수가 될 거니까 여기 대응되는 라지 x 값은 다 5조리 양수일 거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해? 왜? 뭐 잘못 계산했어? 아 플러스 15 어디 갔어? 플러스 15 그래 서술형인데 단 분수가 나올 수가 없지 이런 일방한 자 그죠? 플러스 10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최소가 플러스 10인데 10 없었어 그래 보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넣으면서 얘는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거고 에이 자 그럼 2 곱하기 2에 2에 있어 마이너스 7 곱하기 2에 a 있어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무슨 1이고 인수분해가 되죠 1,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2의 a승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2의 a승은 현재 2가 되거나 2의 a승은 눈에 3이 된다면 그냥 눈에 보이고 어쨌든 이 값이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아까 앞에 있었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건데 둘 다 4분의 3보다는 그거나 같은 값이라서 문제 생기로 구글구글 계산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3으로 결정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끝! 자 해서 이렇게 해서 20번으로 정리가 끝이 났고 뒤로 넘어가서 21번으로 봅시다. 20번 치고는 해석이 괜찮았는데 근데 우리도 이제 기출 분석하면서 이것저것 풀면서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20번이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계산으로 나올 때도 있고 뜬금없이 굉장히 계산이 엄청 복잡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데 내가 뭐 하나 포인트를 생각을 못하는 풀지 못하게 좀 신선한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표현 볼 때는 계산은 복잡한 건 계산은 복잡한 게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인수분해 되게 딱딱 만들어 놓고 대신에 변수를 내가 두 개를 줄 테니까 그 이변수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는가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21번으로 가보죠. 최고차함 계수가 있는 4차 함수 fx가 다음 극한에 대한 어떤 조건식을 만족시키는데 이것도 표현이 좀 괜찮아. 그래서 자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지금 두 개의 극한 칠판 보면서 얘기를 x가 k로 갈 때 두 개의 극한 값이 뭐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개 같다라고 돼 있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애초에 이 둘의 값이 같다는 것의 의미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내재된 표현이지 않을까?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같다 다르다를 논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지. 그럼 애초에는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문제에서는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냥 얘를 만족시킨 실수 K가 두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아마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럼 일단은 여기는 분모가 지금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구조냐면 0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둘의 극한이 분명히 미분계수의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럼 분자도 0으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해석은 써야겠다는 생각은 든다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극한은 K를 집어넣으면 분자가 당연히 0으로 가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건 K를 0을 넣었을 때 무조건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조건이 하나 생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X에다 K를 집어넣게 되면 2K제곱 곱하기 FK 마이너스 FK의 제곱은 자 필연적으로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조건에서 FK를 묶어서 계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죠? 그럼 이렇게 FK를 묶어내고 나면 자 2K제곱의 마이너스 FK가 0이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럼 나는 FK가 0이거나 현재 FK가 몇 K제곱이거나 2K제곱이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 잘 보면 아래쪽 조건에 다행히 함수 fx의 최소값이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소가 17이구나. 0의 수가
없네. 나의 4차 함수는 적어도 최소 17회까지는 이러한 함수 그래프인 거니까. 그래서 fk는 2k 제곱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지금 어쨌든 누구밖에 없대? t랑 마이너스 t 두 개밖에 없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방정식의 근이 현재 t랑 마이너스 t가 나왔으니 내 4차 함수 그래프랑 여기는 몇 차 함수 그래프랑 2차 함수지, 그치? E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이 t랑 마이너스 t 이렇게 두 군데 있다는 얘기야. 근데 왜 하필 t랑 마이너스 t일까? 무슨 성이 있는 상태죠? 대칭성. 그럼 여기 있는 지금 나의 2차 함수가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인데 교점이 대칭성 있게 만들어져. 근데 쌤, 그렇다고 무조건 4차 함수가 대칭성 있으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보장은 없지. 그치? 왜냐하면 내 2차 함수가 대칭성이 있을 뿐 여기 마키랑 높이 똑같은 t를 지나는데 내 4차 함수는 그냥 네가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아직까지는 4차 함수가 무조건 대칭성 있다는 표현은 아직 못 만들겠는데 그 다음 부분 봅시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치? 다른 거 하나도 만족해야 되죠. 뭘 만족해야 되냐면 띠들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미분계수의 표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뒤에 건 미분계수의 표현을 만들기가 쉽죠. fx-fk 쪼개고 다시 fx 더하기 fk 쪼개면 자, 요렇게가 f'k가 될 거고 얘는 2fk로 가게 될 거니까 자, 지금 이 우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은 f'k예요. 2배의 fk가 곱해진 식의 구조가 나타날 거. 자, 이게 왼쪽에 있는 식의 극한값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미분계수 형태로 바꾸기가 불편하니까 그럼 이 분자에 있는 전체 함수를 그냥 gx라고 치환해 주는 순간 얘는 g'k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g'x를 먼저 계산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g'x는 자, 고배 미분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서 4xfx 될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서 2x제곱의 f'x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 자리에 지금 k 집어넣은 거랑 여기 극한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k를 집어넣게 되면 4k에 fk 자, 다시 플러스 2k제곱의 f'k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 1번이랑 이 2번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요. 동시에라네. 여기에 fk를 2k제곱으로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생각이죠. 이해했어요? 넣어볼게요. 한마디로 fk에 이 조건이 좀 복잡해서 fk를 2k제곱으로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계산서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럼 2k제곱을 넣는 순간 얘가 8k 상승 fk가 아니라 8k 상승 더하기 2k제곱 곱하기 f'k 자, 2k제곱이니까 4k제곱에 f'k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이들이 동량이 되는 거니까 우변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럼 얘는 2k제곱에 f'k가 남을 겁니다. 2k제곱이랑 여기 있는 8k 상승해서 k는 얘가 0이 될 수가 있을까 현재? 없는 상태다. 그렇죠? k는 0이 될 수 없으니 2k제곱을 양변에 나누고 나면 f'k가 결론적으로 4k가 된다는 이런 관계식이 다시 정리가 돼. 그러니까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1번과 2번의 관계식이 좀 보기가 좋게 생겼네. 아까 방금 우리가 얘를 보고 뭘 떠올렸지? fx랑 y는 몇 x의 제곱, 몇 x 제곱 2x제곱에 교점을 떠올렸다. 그쵸? 이걸 만족하는 k값도 t랑 마이너스 t 두 개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이 2번식이랑 1번식의 관계를 보니까 1번을 모아놓으면 2번이 생기는 거지. 미분. 그치? 미분하면 2번이 생기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자. ft 이꼴 gt f' 이꼴 g'.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석하던 거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t인 곳에서 fx 그래프랑 gx 그래프는 무엇하고 있는 상태다? 접하고 있는 상태다. 그 생각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그러면 fx 그래프랑 y니까 x제곱이 2x제곱이 자, 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이 t랑 마이너스 t 있는데
그 t랑 마이너스 t라는 포인트에서 무엇하고 있다는 생각? 접하고 있다는 생각이지. 그래서 표현을 잘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적어주면 잘 한다고. 잘하겠지. 우리한테 이것도 만족한다라고 줘도 어디에서도 접하는구나. t에서도 접하고 t에서도 접하는구나. 생각을 충분히 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세번 하나의 변수 K를 얘가 잡아준 거고 극한의 표현을 만들면서 그래서 실근이 두 종류는 t와 마이너스 t인 걸로 생각을 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gt라는 함수를 g라는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한 수식을 결정을 해서 주는 거죠. EX제곱이라고. 그럼 이런 느낌이네. 그렇구나. 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 4차 함수는 여기 t인 부분이랑 플러스 t인 부분에서 자, 그 사이에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대칭선 있게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할 거야.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어쨌든 이 마이너스 t인 곳이랑 t인 곳에서 무엇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면 접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t랑 t에서 2차함수랑 4차함수가 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한 것은 fx식을 작성할 때 일기함수를 쓰는 수밖에 없겠네. 즉 y는 fx랑 이 y는 ex제곱을 빼기 함수를 했을 때 자, 필연적으로 t와 t에서 접하는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 1절.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내가 t 값을 결정해. 잠깐 물어보기 뭔지도 확인을 안 하거든요. f4의 값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f의 함수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t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결정해야 돼. 그럼 t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전제 조건이 이제 또 하나 뭐밖에 없죠? 최소값이 17이다. 그럼 이 4차 함수식의 이제 구성을 보니까 f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 x 플러스 t의 전체제곱, x 마이너스 t의 전체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짝수차 함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우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고 그럼 이 우함수 그래프에서 내가 최소값이 17이 되는 거니까 여기 극소값이 17인 건데 열심히 계산해야 돼. 근데 여기 극소값이 17인 거 그럼 어떻게 빨리 구할까? 빨리 구할 방법이 없어요. 계산이 성질이합니다. 근데 이거 제곱하는 거 전개할 때 합차를 먼저 계산하고 제곱하는 게 나을 거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전체제곱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거고 다 정리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x4중에 자 플러스에 2 묶어내면 1 마이너스 t제곱의 x제곱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t제곱에 제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t4제곱 이렇게 4차 함수 생길 거야. 자 이렇게 4차 함수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미분을 합니다. f'(x가 4x 함수 플러스 4에 1 마이너스 t제곱의 x가 되면서 얘가 0 되는 걸 찾는 거죠. 부호변화 생기는 거 찾는 거니까. 그러면 또 올려보자. 그래서 4차 함수가 어차피 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성 있는 함수였고 그럼 극대를 가지는 모사이크 자체가 반드시 얼마일 겁니까? 0일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 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고 있기 때문에 x는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가 0 되는 거에서 x는 그냥 약분하고 날릴 수가 있죠. 그럼 x도 날리고 가도 날린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남는 방정식은 x제곱에다가 자 그대로 플러스의 1 마이너스 t제곱이 0 되는 걸 찾는 거라서 나의 x값은 니들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풀바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해요. 끝! x좌표 x가 한다. 여기가 지금 양의 값인 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여기 있는 지금 극소를 가지는 x좌표를 x는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두자. 된 거. 그럼 얘를 fx에다가 뭐 해놓고 이제 집어넣고 그 최소값이 얼마임을 17임을 쓸 건데 나는 x에 대한 1차항 계산은 복잡합니다. 최소 2차항의 계산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x제곱이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진 거라서 그치? 그럼 여기서 2차항 계산이 가장 간단하게 드러난 식은 이 가운데 있는 식이라서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럼 x제곱 대신에 t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1만 남을 거니까 얘가 1 더하기 자 그대로 x제곱이 2배 들어갈 거니까 2t제곱 마이너스 2가
문제에서 최소값 17된다라고 했으니 자 정리하면 2t 제곱이 마이너스 1 넘어갔을 때 늘려야 되고 자, t 제곱은 지금 9가 되기 때문에 양수 t 값은 3밖에 안 된다. 그렇게 fx 함수 결정하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성실히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여기 접한다는 조건까지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함수식을 잘 작성 못해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던 게 교점의 형태가 밝혀지면 빼기 함수식을 써서 빨리빨리 함수식을 작성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22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계산만 하고 쭉 넘어가면 이 풀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건데 지금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서 얘랑 비슷한 표현으로 이게 어떻게 또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모든 사항들을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20번 풀 때도 최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최대의 사항이 언제가 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는 거고 그렇게. 자 22번으로 가봅시다. 그 수능 29번, 학통 29번 다시 풀어봤어? 한번 풀어보려 했는데 어려워. 어려워. 쌤이 포인트를 살짝 잡아줄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해석해보고 또 해석하는 동안 쌤이 조금 풀이를 일단 마무리 해버릴게. 예. 이거 먼저 풀면 더 좋고. 그 평가원이랑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좀 더 많았으면 좋겠죠. 아니야 적당한 것 같아. 나는 고3은 그냥 매달 쳐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게 그냥 사설 치는 거랑 다른 거 공부할 때랑 평가원이랑 수능을 다루는 이 학생들의 기본 태도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육모랑 부모랑 시모의 성적은 엄청 신경 쓰는데 다른 건 신경을 잘 안 쓰잖아. 신경을 잘 안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집중을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해. 사활을 걸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사활을 걸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3월부터 그냥 계속 치는 거야. 3월 치고 4월 치고. 근데 그렇게 또 맞지. 너무 많이 치면 애들이 반성이 생겨서 다음 달 잘 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일 거야. 경험이 받아들이고. 수능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아쉽습니다. 무슨 상황에서 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칠 거고. 자, 22번 봅시다. 매주 칠까? 매주 치면 안 좋은 점이 하나를 치고 그러면 여기서 쓰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네가 숙제로 받아갈 모의고사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돼. 그럼 주에 2개씩 해석밖에 안 돼. 그것보다는 그냥 맞지? 한 해분을 더 푸는 게 낫겠죠. 더 풀고 문제 더 보는 게. 그래서 그러면 루틴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합시다. 루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마지막 주에는 그냥 전체 풀로 모의고사 치듯이 쭉 시행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풀이하는 걸로 알겠죠. 공통과목 같이 풀이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같이 해석하고 물론 오답 정리할 시간 좀 짧게 주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22번으로 가보죠. 자 실수 K에 대해서 초항이 주어졌고요.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점화관계로 만족시키는데 자 봐봐 음수일 때는 뭔가 범죄수를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
그래서 쌤이 점화관계 할 때 물론 일단 그냥 막 뻗어나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험이 쌓이면 다음 내용들 조금씩 보여야 돼.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항에 대한 부호 추론이 얘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더해서 절대값을 씌워요. 그럼 강제로 무슨 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양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음수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자 0이거나 아니면 양의 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때는 어떤 실수를 빼고 다시 더하겠대. 그럼 얘는 K값에 따라서 사실은 K값에 따라서 얘가 양의 값이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양수에다가 그러니까 K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양의 값을 더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수에 계속 양수가 더해질 수도 있는데 K가 10보다 작은 수라면 어떤 수를 빼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빼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더 고정적인 건 어떤 겁니까? 음수의 항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연달아서 음수 나올 수가 없다. 그냥 이런 생각 들고 얘가 핵심인 조건은 아니야. 근데 보는 연습을 계속 하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A4랑 A5가 0을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 최소를 정하래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항으로부터 계속해서 출발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보통 초항이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거나 그럼 누가 봐도 역추론이었다. 그지? 아니면 얘가 없고 초항이 있는 경우 근데 얘가 없고 초항이 있는 경우는 사실 잘 없기는 했어. 그럼 얘는 초항도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도 있네.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역추론일 수도 있고 정추론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점화관계에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거는 익숙한 건 사실 정추론인데 근데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고3 모의고사를 다루다 보니까 얘가 역추론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역추론을 좀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A4랑 A5의 곱이 0이 되는 순간에 뭔가 결정을 받아서 그 이전의 항들을 막 맞추고 나가는데 그때 첫 번째 항이 딱 뭐가 되도록 3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실수 K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봐봐. 그래 일단은 해석을 해보자. 그냥 봐봐 하지 말고 해석을 해보자. 2개 곱해서 0인데 이 A5가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 두 가지 잡혔죠. 그럼 분류부터 합시다. 자 지금 A4가 음수라면 그대로 A5는 반드시 A4에다가 그 번째수를 더하는 거니까 답에 더해서 절대값을 씌웠을 거야. 자 그 다음에 A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면 A5는 A4에다가 10을 빼는 K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항일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A4랑 A5의 곱이 0 된다니까 얘는 A4 곱하기 절대값 A4 플러스 4가 0이 된다고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저거가 하나는 0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위에 있는 조건에서 A4는 무슨 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음수야 0일 수가 없지. 그럼 뒤에는 절대값이 뭐 해야 되니까 0 돼야 되니까 A4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먼저 무슨 단계? 마이너스 4인 하나 해석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4가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대. A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5가 A4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도 A4 곱하기 A5인 A4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그대로 0 된다라고 해석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건 A4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0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자 여기 0 된다는 조건도 A4로 정리할 수 있어. A4가 넘어가면서 10-K이거나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A4의 값이 몇 가지로 정해진다니까? 세 가지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럼 A4가 마이너스 4인 거에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하거나 10-K인 거 출발해서 A3, A2 막 이렇게 가가지고 A1이 3인 걸 딱 결정을 지으려고 해. 굳이 역추론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굳이 왜? 우리는 역추론을 해야 됐던 일은 어떨 때였냐면 A1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을 때야.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가능한 A1을 모두 찾을 때 역추론을 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얘는 결론에 A1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A4에서 A1으로 가는 게 편할까? A1에서 A4로 가는 게 편할까? A1에서 A4로 가는 게 편하겠다. 그치? 아니 점화관계 문제에서 정추론도 원래 있었어요. 근데 역추론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길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정출을 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 예로부터 A3 유도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했니? 자, 그럼 이 관계 이제 정리를 해놓고 나서 A1부터 정출을 해 나옵시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출 문제가 나와서 반갑고 첫 번째 항이 정해졌어. 첫 번째 항이 부호로 정해져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은 결정이 되죠. 자, 그럼 A1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10 빼고 K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K-10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 K-10을 더하게 되면 얘는 K-7이 되겠죠.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A3로 갈 건데, 그럼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분수일 수도 있을까? 음수일 수도 있다, 그지? 그럼 얘 뻗어나가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K가 만약에 7보다 작은 상태라면 음수일 때를 보자 않는 얘기가 되겠죠. 네가 음수인 상태였다면 자, 번째수를 더하는 거야. 여기다가 번째수를 더하는 거니까 번째수가 지금 2죠. 그럼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2를 더해서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거니까 플러스 2 하면서 절대값 씌우면 얘가 K-5의 절대값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반대로 이제 K가 7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때는 그대로 K-10이 더해질 거니까 여기 2K-17이 만들어질 거예요. 끝? 그럼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항이 얼마가 될 수 있다? 마사나 0이나 10-K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끝나겠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전제 조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에서는 A4가 음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랬고, 이 마이너스 4는 음수인 상황이니까 그냥 얘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만족스러운 결과치야. 한마디로 얘 다음에 만들어지는 항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앞쪽에 있는 K의 전제 부만 잘 생각을 하면 돼. 이해했어? 그런데 이 두 번째 관계에서 A4가 0이거나 A4가 10-K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치? 얘는 A4가 얼마 이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0 이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야. 0인 건 그러면 괜찮아. 전제를 만족시키니까. 근데 이 10-K가 될 때 얘가 얼마 이상이라는 전제는 0 이상이라는 전제는 만족시켜야 돼. 알아보고 있어? 그럼 얘가 0 이상이다가 되면 K가 넘어가면서 K는 반드시 얼마 이하인가? 10 이하에 가길 때만 여기 있는 10-K가 될 수 있어. 왜? 그래야 얘 다음으로 뻗어나가는 다섯 번째 항을 만들 때 K-10을 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쌤 말은 뭐냐면 딱 A4가 10-K로 나왔을 때 얘가 지금 A5가 0이 되는 거잖아. 0이 되는 이유는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K-10을 더할 수 있거든. 그래야 여기에 K-10을 더해 여기가 빵이 된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존재가 있어야 돼. 그걸 만족시키는 K값을 찾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K의 범위 세세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반드시 다섯 번째가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지금 넘어가면 K값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얘는 K가 10 이하다라는 전제는 알고 가줘야 돼. 됐니? 자, 그럼 이제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K값의 범위를 세세하게 따지면서 알 건데, 그래, 네가 7보다 작은 상태로 절대값 K-5가 됐고, 그럼 이제 네가 네 번째 항으로 갈 때 어떤 수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그럼 A3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지? 그럼 네 번째 항을 만들 때는 여기 K-10을 무조건 넣어야겠네. 여기 A4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계값이 절대값 K-5에다가 플러스 K-10을 더한 값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이 절대값 여기 있는 10-K 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해보자. 네가 마사대로 가는 K 값은 자, 여기는 전제가 없으니까 이 앞에 있는 전제에서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럼 K가 얼마 미만? 7 미만이면 돼. 됐어? 자, 그럼 얘가 마사대로 되도록 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되죠. 근데 이 시계값이 이것도 그럼 불명하다.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애초에 두 가지지 않나?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의 값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7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도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얘는 양수이고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얘는 음수일 거잖아. 1이 들어가면 음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고 6이 들어가면 양수의 절대값은 얼마 나올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안도 지금 K의 범위에 따라서 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A4의 계산 결과도 K가 5 이상일 때는 2K-15로 나올 거고 K가 5보다 작은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K 플러스 5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5로 그냥 결정된다는 상황이 만들어져. 이렇게 됐니? 자, 네 번째 항이 가질 수 있는 모양 자체로 K의 범위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를 나뉩니다. 2K-15랑 마이너스 5. 자, 그럼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보죠. 그냥 5 이상의 전제만 있는 건 아니야. 앞에 연립해야죠. 얼마 미만입니까? 7 미만입니다. 그럼 결론을 꼼꼼하게 정리해보면 얘는 K가 5 이상이고 7 미만일 때 가질 수 있는 네 번째 항이 모양이야. 근데 이 네 번째 항이 마사이거나 0이거나 10마이너스 K일 수 있다는 거. 됐지? 자, 그럼 풀어봅니다. 2K-15가 마사인 거. 넘어가면 K. 2분의 얼마? 11.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범위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러워. 되는 가치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자, 다시 2K-15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때는 K 값이 2분의 얼마? 15. 만족스럽습니까? 범위? 안 되죠. 7을 넘어서니까 탈락인 거고. 그럼 다시 2K-15가 10-K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면 3K가 15가 되는 거니까 이때 만들어진 K 값은 얼마? 5. 만족스럽습니까? 왜 다시 한번 했습니다. 25. 오. 그쵸. 하고 싶은 계산을 하면 안 되는데. 자, 3K가 25가 되는 거니까 그럼 K는 여기 3분의 25가 되고. 만족스럽습니까? 그래서 8이 넘으니까 8점 얼마는 그래도 안 되겠죠. 7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되는 값 K가 2분의 10을 찾게 되는 거. 됐지? 자, 그럼 다시 가보자.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일리는 없고 마이너스 5가 0일리도 없고 그럼 마이너스 5가 10-K 되는 거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럼 얘가 넘어가서 정리가 되면 이때 K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5가 돼야 돼. K가 15가 돼야 네가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있는데 자, 네가 15가 됐는데 K 값은 지금 5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탈락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는 2K-17로 가야 되지. 그럼 2K-17에 의해서 다음 네 번째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밑에다 적을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자, 그래서 되는 거 지우고 얼마다. 되는 거 2분의 10을 하나 찾았고 그럼 이제 이 2K-17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음 두 가지 구조인데 얘도 마찬가지. K가 7 이상이면 여기서 7부터 들어가면 14 빼기 17부터 되니까 음수부터 만들어질 거고 그럼 얘는 음수일 수도 있고 무슨 수일 수도 있으니까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K수는 두 가지로 뻗어 나갈 겁니다. 그럼 네가 만약에 음수인 범위에 있었다면 또 번째수에 더해가지고 절대값을 거니까 자, 번째수가 지금 얘가 세 번째 항이니까 3 더하고 절대값이면 절대값 2K-14가 될 거고 밑에 K값의 범위는 네가 음수일 때니까 7보다 크거나 같되 자, 여기 경계에는 2분의 17보다는 작은 값의 K 범위여야 한다는 거. 이게 네 번째 항인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얘 결과치는 어쨌든 절대값이거든. 그럼 네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는 없겠지. 네가 그럼 뭐일 수는 있지? 0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10-K일 수도 있기는 하겠죠. 자, 그럼 얘가 또다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탈락인 게 되는 거고 네가 지금 0이 된다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네가 10-K가 된다는 걸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 절대값이 2K-14가 잘 보니까 나의 K값 범위를 보니 여기는 2K-14는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을까? 7 들어가면 그때부터 0이고 그 뒤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얘는 0 이상의 값일 수밖에 없어요. 범위하니까. 그럼 절대값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K 그냥 마이너스 얘는 14가 되는 거고 이게 빵 되도록 하는 K 값 찾으면 7. 7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된다 이 생각이에요. 자, 이 K-14가 그러면 다시 10-K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넘어가면서 3K가 24가 되는 거니까
K는 8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8이라는 값도 주어진 범위 안에 있나? 여기가 8.5이기 때문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되는 값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얘가 이제 양의 값을 가질 때는 K 값은 2분의 17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일 테고, 자, 이런 범위에선 얘는 또다시 K-10을 더할 거니까 3K-27이 되겠네. 여기 3K-27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랑 다시 0이 되는 거랑 10-K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생각. 자, 마무리해보면 넘어가면 3K가 2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K 값은 3분의 24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귀찮아. 이게 8.5고 얘는 8이 돼야 안 돼? 안 돼. 다시 얘는 8.5야. 얘는 8.5 이상인데 얘는 8이 돼야 안 돼? 안 돼. 8보다 작은 값이니까 탈락. 그럼 네가 0이 되려면 K가 9가 되는데 뭐야? 이건 돼 안 돼? 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0-K가 돼야 되는데 이거 10-K 된다고 해서 넘어가면 4K가 37이 되니까 K가 4분의 37 되는 거다. 그쵸? K가 그럼 4분의 37인데 자, 8.5보다는 큰 값 맞습니까? 4, 9, 36이니까 9점 얼마다. 그치? 그래서 4분의 37도 그냥 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주의해야 되는 게 얘도 따졌어야 돼. K가 얼마이어야 되니까 1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10-K를 만드는 순간 K는 10 이하다 사실 계속 달고 다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족스러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탈락 시킨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10 이하이면서 8.5보다 큰 값이 얘가 맞기 때문에 이것도 된다는 얘기. 두 K가 되는 거 다 적으면 7, 8, 9에 4분의 37까지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4분의 37, 9점 얼마나? 제일 작은 게 5.5분이 2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이들 합을 찾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속 역추론을 계속 했다고 해서 역추론만 해서는 문제를 풀지 말라.